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한 번쯤은 나를 위해입니다. 이 책은 김동진 작가님께서 작성한 작품입니다. 작가님께선 1946년 광주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포항제철에 입사하여 주로 중화권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포스코 차이나 사장이었으며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거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영구 거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40년 직장 생활을 마친 후 그는 지난날의 미련을 두지 않고 새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기로 다짐하여 현재는 과거를 자랑하지 말 것, 꾸준히 학생으로 남을 것, 이 두 가지를 노년을 즐기는 자세로 삼고 사진과 글, 여행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딱 세 가지에 집중했다. 사진, 글, 여행. 퇴임식을 마치자마자 사진을 배우기 위해 전문 사진 작가에게 달려갔다. 다짜고짜 사진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고 사진을 배웠다. 공짜로 배우는 사진 교실도 많고 독학하며 찍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돈을 써가며 배우느냐고 핀잔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먼저는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감사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베풀 수도 있는 일 아닌가. 글쓰기는 혼자 써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 되지 않았다. 평생 써왔던 글은 보고서였다.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야말로 회사를 위한 글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작스레 나를 위한 글을 쓰려니 제대로 써질 리 있나. 무슨 글을 써도 자꾸 회사 보고서처럼 딱딱한 글이 돼버렸다. 글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 이번에는 글 쓰는 젊은 작가를 찾아갔다. 그가 내놓은 처방은 간단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유치한 일이니 더욱 유치해지시오. 라는 것이다. 아이고, 여기서 더 유치해지라고요?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여간 제일 어려운 게 글이었다. 사진은 좋은 사진기를 장만하면 부족한 실력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고 여행은 단체 관광이라도 끼어들어 누리면 된다지만 글은 생각의 힘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가장 정직한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속도로 압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일단 글쓰기 사부님께 시집, 에세이, 소설을 추천받아 꾸준히 읽고 잃어버린 감성부터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글을 썼으면 자꾸 주위에 보여줘 평가를 받으라는 사부님의 지시에 따라 SNS 계정을 만들었다. 스쳐 지나가는 소소한 감정들, 일상의 순간들을 찬찬히 기록해 나갔다. 옛날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도 다 보는 공간일 텐데 이런 글이나 끼적여 올리다니. 처음에는 쑥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숙제처럼 읽고 쓰고 읽었다. 가끔 사부님을 만나 빨간 펜 첨삭 지도까지 받았다. 짧았던 글이 점점 길어졌다. 두서없던 글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초점 없이 우왕좌왕했던 감정 표현들이 조금은 가지런해지고 그러다 기고만장 늘어지기 시작하는 글이 다시 짧아지며 긴장을 되찾았다. 자꾸 유치해지니 나만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독자마저 생겼다. 선생님 글만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칭찬의 말을 들었던 날에는 물론 예의상 건넨 칭찬인 줄은 알지만 기분이 좋아 둥실 날아갈 것 같았다. 이래서 글을 쓰는구나 싶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과학자나 철학자, 예술가들은 산책을 하다가 영감을 얻거나
원리를 찾아낸 경우가 많았다고들 한다. 과연 왜 그랬을까? 산책하다 오랜 숙제를 풀고 또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 산책을 했다는데 산책이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낳았을까? 산책은 천천히 걷는 일, 발바닥 전체로 땅을 지그시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걷는 것이 산책이다. 발바닥이 한시라도 땅에 닿을세라 통통 튀며 나아가는 달리기와 다르다. 그렇게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 머릿속에 고집스럽게 뭉쳐있던 고민과 상념, 쓸모없는 정보들이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머리가 텅 비고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은 싹 빠져나가고 눈, 코, 입, 가슴, 폐, 피부, 온몸의 기관들이 길을 펴고 살아나면서 외부 세계와 교감하기 때문에 산책을 통해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것 아닐까. 물론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엉뚱한 해석이다. 믿거나 말거나. 평소 자주 가는 산책로는 올림픽공원, 경복궁, 그리고 미술관인데 특히 반나절 정도 미술관을 걷다 보면 그림이나 조각 속을 유영하다 돌아온 느낌이라서 몽환적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어느 도시에 가든 미술관부터 찾는 이유는 그러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그래도 가장 마음 편한 산책로를 고르라면 누구든 우리 동네를 꼽지 않을까. 나 역시 그렇다. 가장 익숙한 길을 걸으면서 특별한 시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산책이 바로 동네 산책이다. 동네 산책은 사색을 위한 산책이기도 하고 산책을 위한 사색이 되기도 한다. 다리뿐 아니라 생각도 함께 걷는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걷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걸었으면 좋겠다. 동창회에 정식 명칭이 따로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닉네임을 정해놓았다. 오직 바른길 동창회라고 말이다. 고등학교 때 한 교실에서 그 말을 귀에 닳도록 들으며 함께 공부한 동창생들이다. 그런 바른길의 여정을 각자 따로 살았다. 반세기 넘는 세월을 지나 평가해보니 바른길 인생에도 승리자가 있었고 실패자도 있었다. 승리와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제각각이리라. 주위에서는 실패했다고 수군거리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자신하는 친구가 있고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른 길의 영역에서는 다소 실패한 모습을 보여왔던 친구가 있다. 이런저런 바른 길이 모여 지금은 똑같은 눈높이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똑같은 관광버스에 올라 매화 구경, 단풍 나들이를 하러 몰려다닌다. 이제는 오직이란 수식어를 붙여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와 오직을 찾은들 뭐하겠나. 이렇게 살고 살아있으면 되는 것을. 늙어간다는 것은 느슨해지는 일이다. 투철할 이유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다. 바른 길의 잣대 위에 나는 승리자일까 실패자일까 모르겠다. 아무렴 어떠랴. 이미 다 지난 삶인데 세월에 충실했으면 됐지.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생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의 저편에 다음 생이 있고 저 생의 다음에 또 다른 생이 있을 것만 같다. 인생을 흔히 여행에 비유한다. 어쩌면 이어지고 이어지는 숱한 여행 가운데 지금 하나를 지나가는 중일 테다. 물은 여행은 크고 작은 분실과 함께하며 추억으로 남는다.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애달파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위로한다. 이번 생에 무언가 부족했다면 다음 생에 찾으면 된다는 체념으로 조금 담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마저 해본다. 대신 동요하지 않고 다시 일상을 유지하는 평정심이 중요하다. 소중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늘이 무너진 듯 낙담했는데
그깟 가방 없어도 좋은 여행 잘 마쳤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사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중국 정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억경이다. 풀이하면 경치를 억누른다는 뜻이다. 경치를 감추어 두었다가 첫날 밤 신랑이 부끄럼 감추며 조심스레 새색시 옷걸음 풀어내듯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는 맛을 즐긴다. 중국 고택의 정문에 들어서면 한눈에 경치가 들어오지 않는다. 담장, 창문, 귀암개석, 나무로 시선을 가려 그 너머에 있는 경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를 선장후로 기법이라고 한다. 좁고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화랑을 지나면 탁 트인 경치를 보여주고 탁 트인 공간 다음에 닫힌 공간으로 안내한다. 자기 속내를 감추고 감정을 쉬이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중국인들의 기질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통 정원의 바탕은 차경이다. 이미 존재하는 주위의 경관을 자기 정원의 일부처럼 빌려 쓴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정원을 인근의 산, 호수, 바다, 만, 건물, 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과 외국을 비교하면서 그리하여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식의 화법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것은 더욱 그렇다. 전통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각자 특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열이나 시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조용히 존중해주면 되는 것이다. 역경, 차경도 그렇다. 어찌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15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이 방 저 방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튀어나온다. 책, 사진, 낡은 노트북, 상패, 수첩, 명함, 기념품, CD, 계산기, 옷, 모자, 넥타이, 안경, 시계, 가방, 신발. 세술은 세 부대라는 원칙에 따라 와장창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버린다. 이 물건들과 함께 했던 추억, 정, 아직도 멀쩡한데 버린다는 죄스러움, 안타까움.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버리자라는 원칙을 마음속에 벼리며 버린다. 버리는 것에도 구분을 둔다. 한쪽에는 가차없이 버려야 할 것, 다른 한쪽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1차로 한 뭉텅이 쓸어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한쪽에 쌓아둔 물건들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뚫어져라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나는 살아남겠지 하는 애원의 눈길들을 피하기 어렵다. 이래서 눈을 질끈 감고 더욱 과감히 버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 볼 일이 얼마나 있겠나. 구경하는 집은 남의 집에 들어가 본다는 묘한 느낌이 있고 가구 배치나 공간 활용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일거리 삼아 몇 군데 들러보았다. 구경하는 집들 구경할 게 없다. 집주인의 취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멀쩡한 벽과 바닥을 몽땅 뜯어내고 반질반질한 대리석으로 도배해 놓았다. 공사비도 놀랄만하다. 요즘 사람들의 취향이 대체로 이런 것인가? 본디 있는 그대로를 높게 평가하는 내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 저으며 내 집으로 돌아왔다. 이삿짐 챙길 때 창고 속에서 찾아낸 그림 가운데 몇 점을 골라 인사동 표구집에 맡겼더니 말끔하게 때를 벗고 돌아와 현관 앞에 있었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림을 벽에 걸며 사실상 이번 이사를 마무리한다. 40여 년 전에 이곳을 떠나 돌고 돌며 살다가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와 자리 잡는다. 여기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일지 또 하나의 쉼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마침표라 하여도 전혀 어색할 것 없는 나이가 되었다.
아파트는 낡은 집을 헐고 천천히 새 집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 몸만 고스란히 40년이 흘렀다. 세월에는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하는 부흥을 바랄 수 없다. 특히 이 나이에는 구경하는 세월은 건질 수 있으려나 대리석으로 반질반질하지 않아도 좋으니 어제의 시정거리보다 오늘이 더 길면 오늘은 꼭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숙제를 받아 아는 느낌이다. 카메라를 둘러대고 가장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응봉산으로 달려간다. 해지기 전후 30분이 매직아워다. 고층 빌딩에 조명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동차의 궤적이 하늘에 남아있는 푸르스름한 기운과 대비되어 조화를 이루는 황금 시간이다. 마음이 더욱 다급해진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야경 촬영으로 이어지는데 10에서 20초의 장노출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야산에서 촬영하다 보면 모기들에게 팔다리를 고스란히 내어줘야 한다. 셔터에 집중하느라 모기떼를 쫓아낼 겨를이 없다. 추위와 배고픔도 잠시 있는다. 사진을 찍는 즐거움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있지 않다. 그곳에 다가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의 기쁨. 그리고 그 풍경이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달려가는 설렘과 들뜸. 삼각대의 릴리스를 지참하고 조심조심 촬영했는데도 오늘 찍은 사진은 전부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모두 흔들렸다. 오늘 내 마음이 고스란히 그 흔들림에 담겼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뿌듯하다. 조금은 더 다가갔으니까.